청년 정치인을 자청했던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몰빵 투자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처한 국민적 불신은 미봉책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올바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억압하는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행위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 같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또 이런 도를 넘는 적대와 공격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에 많은 분들이 동의했다, 공감을 표시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내용은 대변인이 오늘 이렇게 브리핑 드리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비명계 쪽에서 이른바 개딸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이런저런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했는데 일단 그게 좀 무산이 됐거든요. 2위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 결의문 채택이 그렇게 좀 어려웠나 보죠? 그러니까요. 이 결의문이란 게 뭐 어떤 공통의 뜻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 명분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청년들한테 정말 이 뭐 여러 가지 문자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코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당 차원에서 경고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저는 결국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라 봅니다. 만약 대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하자고 그랬으면 의원들이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할 생각이 없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이 지금 개딸들의 공격 자체에 사실상 저는 동의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결의문 하나조차도 대표가 앞장서서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공격 자체를 사실상 합리화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양념이다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적인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친문 이른바 문파라고 하는 지지층에서 꽤 그렇죠. 공격성이 좀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날 어총에서 이 결의문이 나왔다 그러면 그나마 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제어가 됐을 텐데 문제는 지금 못하잖아요.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 공격을 사실상에 응원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이 저렇게 발표하는 것하고 결의문과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는 이 친명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김용민 의원은 우리가 왜 청년을 보호해 주나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 보면 결국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나와 계신 박성민 비서관도 실제로 2주 전이었죠. 국회에서 김남국 의원 책임져야 된다 이 목소리를 냈다가 이후에도 뭐 여러 당내에서 비판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의문 채택 불발된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솔직히 결의문이 채택이 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뭐 의원님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구체적으로 결의안이 나오면 그것은 뭐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것은 이제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김용민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청년이기 때문에 보호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이렇게 바른 말 또는 당을 위한 충정 어린 말들을 했을 때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는 이 환경이 과연 괜찮다고 보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것은 사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도 본인의 소신에 따라 발언을 해야 될 때 지금 이렇게 대학생위원장이 당한 것처럼 계속 카톡 감옥에 초대되고 이런 방식으로 비판을 받는다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의 토양이냐. 전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싶었던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도대체 왜 김남국 의원은 청년이니까 본인의 잘못을 감당했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위원장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언가 견디고 책임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을 모든 방식을 다 정당화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보도는 이게 개딸들 눈치 보느라 결의문 채택 못한 거 아니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박 비서관께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현정 의원 말은 그 결의문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결의문조차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뭔가 본인의 뜻을 갖고 개딸들 너무 청년 정치인들 김남국 의원 비판했다 공격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못했다는 게 이현정 의원 해석이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SNS에 더 이상 부당한 내부 공격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이 글 올린 것도 대단히 뒤늦었다고 박 비서관도 보십니까? 저는 뭐 대단히 뒤늦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당대표의 SNS는 곧 당대표의 공식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의원총회 직후에 나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행이다. 근데 이제 이현정 의원 말씀은 이것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뒷짐지고 있다가 그 뒤에 또 이런 SNS를 올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비판도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아까 두 분도 말씀하셨다시피 김남국 의원과 가까운 걸로 알려지고 있는 김용민 의원의 발언이 뒷말을 낳기도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께서 이렇게 김남국 의원도 이제 청년인데 보호해줘야 되지 않냐 약간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김용민에게 물어보세요. 네, 저는 뭐 김용민 현역 국회의원의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조금 의문스러웠습니다. 바로 이 얘기였어요. 청년이라고 해서 보호받아야 하는 게 맞냐. 김남국 의원도 청년이지만 82년생, 그렇죠? 김남국 의원도 청년이지만 우리가 보호해주질 않았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이 답변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어요. 방금 정청래 의원도 묻는 질문에 자기도 좀 멋쩍었는지 김용민 의원한테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남국 의원을 도대체 뭘로 보호를 해줘야 됩니까? 40이 넘은 분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에요. 지금 의혹 제기되고 있는 것들을 사실관계만 따져봐도 김남국 의원이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할 일이 아니라는 거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지. 김용민 의원이 법조인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인데 아마도 김남국 의원을 일종의 촉법 소년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의문마저 드는데 결국은 정파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 해가 되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고 어떤 논리, 객관적인 거 모두 다 눈 감아버리고 그저 정치적인 걸로만 해석하려는 이런 풍토 때문에 김용민 의원의 저런 정말 괴상한 발언이 나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박성민 비서관도 이게 나이가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면 뭐 그 비판 받으면 그 비판을 당내에서 너무 강성지시는데 휘둘리지 말자 뭐 이 얘기인데 어제 이렇게 좀 이 김용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전용기 의원 얘기는 저 김용민 의원의 발언 때문에 분위기가 쌓여졌다. 조응천 의원, 김용민 의원이 입으로 X를 쌌다 뭐 이런 얘기까지 표현도 거침없이 했는데 참 의원총회 분위기가 참 많이 갈리네요. 그렇죠. 의원총회에서 정말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또 풀어내는 그런 자리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김용민 의원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얼마든지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걸 누군가가 방해한다면 그 방해하는 자를 막아줘야 되는 것도 또 현역 의원들의 당연한 책무이고 의무일 것입니다. 지금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이라서 보호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 당내에서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부 세력들이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혐오하는 발언들을 한다면 그건 당대표도 못하게 한 일인데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막아줘야 된다. 뭐 이런 의견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 혐오적인 발언, 뭐 공격적인 발언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자제가 돼야 될 것 같고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의원도 청년인데 왜 다른 청년 정치인들만 보호해줘야 되냐. 이 발언 좀 논란이 커지니까 다음 한번 볼까요? 김용민 의원도 여러 입장을 좀 냈습니다. 청년 정치인들 역시 김남국 의원처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또 하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게 우리가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거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뭐 김용민 의원은 아마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걸로 책임을 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김남국 의원이 지금 책임진 거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언제 국민들, 기자들 앞에 나서서 한번 설명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많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해명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도 안 나오죠. 본회의도 안 나오죠.
지금 11일째 지금 잠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책임지는 않습니까? 김용민 의원의 책임자는 저런 건가요? 그리고 가상화폐 문제 이런 투자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은 동의하고 찬성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국회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여쭙고 싶어요. 정말 김남국 의원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책임지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양한 의견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도와주는데 결의문 하나 채택 못하는 지금 민주당의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못하게끔 협박하고 이런 분위기를 당연히 당에서 제어하고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결의문 하나 못 내잖아요. 그 친명들이 그렇게 못 내게 해놔놓고 이제 와서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요, 지금 뭐 안민석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 등등 이 옹호하신 분들 국민들 앞에 한번 입장 한번 발표하십시오. 과연 가상화폐 투자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한번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하시고 김남국 의원 옹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개딸 결의문은 채택이 불발됐고 이후에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 개딸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딸들을 일각에서는 훌리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훌리건은 기본적으로 난동을 부리고 집단 폭력을 행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훌리건하고 개딸들하고 비유하는 것은 개딸들을 악마시키고 또 행여나 개딸들의 악마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그런 의도로 의심받을 수가 있죠. 욕설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개딸이라고 지칭하다 보니 좋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의 많은 부분이 개딸이라고 하는, 그래서 개딸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매도하는 것도 돼서는 안 되고. 오늘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파란색이 호감도, 회색이 비호감도인데 물론 뭐 국민의힘의 비호감도도 야당 못지 않습니다. 다만 보면 그 민주당의 비호감도가 석 달 전보다 좀 다소 올라갔다는 점.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뭐 무시할 수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돈봉투 살포 의혹 역시도 터졌기 때문에 당에는 상당히 악재가 겹친 상황인데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은 의혹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을 대하는 당의 태도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당에서 이 사안 자체를 아예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의혹들이 드러나고 국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말들을 내부 구성원들이 하느냐, 이런 것들이 민심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도하게 뭐 김남국 의원과의 친소관계 때문에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거나 또는 국민의 시각과 굉장히 괴리된 발언들을 하는 의원들이나 소속 구성원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민주당의 전략적인 대응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구성원들의 태도가 국민들 보시기에 부적절한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